자유예창 김재영입니다.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의 범죄적 판결문을 분석해보는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20수 30호 사건 판결문, 그 범죄적 성격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앞서서는 그 선거 소송의 무효 사유와 주장, 증명 책임이라는 단락에서 그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 원고가 특정을 짓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또 구체적인 그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각 판결을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고, 또 하나 더 들이대고 있는 것은 세 번째로는 원고의 주장 중에 원고가 선거 범죄를 주장하면서 위조 투표지 투입 그리고 전산 조작을 했다. 그럼 이 위조 투표지 투입과 전산 조작이라는 이 두 가지 주장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 이해력이 너무나 떨어진다. 너무나 미숙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위조 투표지 투입과 전산 조작 주장의 양립 가능성 문제. 그러니까 투표 단계에서 가짜 투표지 투입하고 개표 단계에서 조작까지 했는데 왜 재검표에서 바꿔치기를 해야만 했을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투표 단계에서 가짜 투표지 투입, 또 개표 단계에서의 조작, 뭐 전산 조작, 그리고 재검표에서의 바꿔치기, 이 세 단계에서의 그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이 대법관 이 판결문을 쓴 자들은 전혀 범죄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종의 망상, 아니면 논리 비약,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판결문의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먼저 지적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판결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판결문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이제 40몇 페이지까지 가려고 하면 한참 가야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면 원고의 주장처럼 개표 단계에서 전산 조작을 통하여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다면, 자, 개표 단계에서 전산 조작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렇다면 투표 단계에서 미리 위조된 사전 투표지를 투입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투표 단계에서 미리 위조된 사전 투표지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면, 전산 조작을 통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면 미리 위조된 사전 투표지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범죄를 자기네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꼭 해야만 할 수도 있는데 이 대법관이라고 이 판결문을 작성한 자는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부정선거범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 판결문을 쓴 이 판결문 작성자는 만약에 전산 조작만 가능하다면 뭐 미리 위조된 사전 투표지를 투입할 필요가 없을 거야. 이거는 일종의 이 판결문을 작성한 자의 망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황당했어요. 자, 그래서 개표 단계에서 전산 조작 통해서 투표 결과 조작할 수 있다면 투표 단계에서 미리 위조된 사전 투표지를 투입할 필요 없이 전산 조작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예정한 투표 결과를 작출한 다음, 그러니까 전산 조작만 가능하다면 뭐 사전 투표지 그 위조된 거 이런 거 투입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그냥 투표 결과를 작출한 다음 검증이 예상되는 지역구에 한정하여 소송 제기 후 증거 보전 전에 투표 결과에 부합하도록 사전 투표지 및 당일 투표지를 위조하여 진정한 투표지와 교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자, 이제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판결문 작성자가 생각하는 범죄예요. 아, 전산 조작 가능하면 그 가짜 투표지 그거 뭐라 투입해 하지 말고 그냥 놔둬. 개표까지도 전산 조작 끝났으면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짜 투표지 필요 없어.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소송이 들어와서 검증이 예상되는 재검표를 해야 되는 지역구가 딱 특정이 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때 가서 사전투표지 및 당일투표지를 위조해서 바꿔치기 하면 되기 때문에 재검표 단계에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미리미리 사전투표지를 제작해서 투입한다는 건 그런 말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조 투표지 투입과 전산 조작 주장의 양립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이 재판부입니다. 그러나 과연 부정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전산 조작 끝났으니까 가짜 투표지 필요 없어.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라도 소송 들어와서 무효 소송이 들어와서 재검표를 하자 그러면 그 재검표 때 가짜 투표지 만들어서 주면 되겠네. 그런 생각도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어쩌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부정선거범들이 개표장에서 그 전산 조작 데이터대로 이제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개표장이 그냥 그 참관인들은 뭐예요? 눈뜬 장님이에요? 다 보고 있잖아요. 데이터에 맞춰서 그 개표 상황표에 나오는 데이터에 맞춰서 그 숫자가 맞는지 일일이 세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 개표 종사원은 뭐야? 눈뜬 장님이야? 아니죠. 개표할 때 거기서 부정선거가 들키냐 안 들키냐 얼마나 절처절명의 순간이에요. 근데 이 대법원의 판사라는 자가 하는 말이 그 전산 조작했으면 위조 투표지 필요 없어. 그냥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후보자가 무효소송 들어와. 그럼 무효소송 들어오면 그때 가서 증거 제출할 때 고전에만 바꿔치면 되잖아. 근데 그게 말처럼 쉬워요? 이 사람들 아주 세상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그럼에도 투표 단계에서부터 전국에 걸쳐 위조된 사전 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등 적발될지도 모를 위험을 이중으로 감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다. 참 이것도 참 아니 전산 조작 끝냈으니까 굳이 그거를 비용 들여서 노력 들여서 적발될지도 모를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짜 투표지를 위조된 투표지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 감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아니 부정선거범들은 얼마나 가슴이 쫄릴 텐데 개표장에서 혹시면 들키면 어떡할까. 당연히 부정선거는 어떻게 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데이터를 미리 목표하는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데이터에 맞춰서 실물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가짜든 진짜든 그 데이터에 맞는 그 실물을 개표장에서 보여줘야 완벽한 범죄가 되는 거지. 어떻게 이 판사들 생각처럼 개표장은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놔둬. 데이터만 조작해서 그냥 발표하고 전산 조작했으니까 발표해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 괜히 거기서 가짜 투표지 만들어서 집어넣다 걸리면 그 개망신이잖아. 거기서 뭐하러 위험을 감수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냐고. 이게 바로 이 엉터리 같은 이 판사들의 판단이에요. 너무나 세상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개표장에서 뭐하러 들킬 위험을 감수해. 그냥 기다리고 있다 재검표 들어오면 그 재검표 들어온 고 선거구만 가짜 투표지를 만들면 되지. 아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 조작한다는 거 하고 가짜 투표지를 만든다는 거 두 가지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 두 가지 주장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253개의 선거구에 동시에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갖고 253개 동시에 막 그냥 전국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거 그거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그런 주장을 하지 마라. 가짜 투표지 만들어 넣는다는 거 그거 어불성설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두 가지 주장. 투표 단계에서 사전 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였다.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였다 하는 거하고 개표 단계에서 전산 조작하였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립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엉터리 그 대법관들의 엉터리 판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그렇죠. 원고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 전산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부정선거 목표로 하는 당락에 영향을 주는 어떤 데이터를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 데이터에 맞춰서 가짜 투표지를 준비해서 집어넣어서 언제 보여줘야 돼요? 언제? 개표장에서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봐라 이게 정상적인 투표였다. 데이터하고 실물하고 전혀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부정선거 범죄죠. 네? 정상적인 부정선거 범죄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판결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결론이 이래요. 결국 선거 무효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위조 투표지의 투입, 전산 조작 등의 중대한 범죄 행위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 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이 아니라 아주 비정상이죠. 그리고 그런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 꽤 많이 보였죠. 꽤 많이 보였죠. 배춘리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붙어 나온 투표지, 뭐 좌우 여백에 다른 투표지. 자, 이것이 뭐냐? 전부 다 아주 비정상인, 완벽하게 비정상인 그런 투표지를 이 재판부가 어떻게 표현해 주냐? 적당히 별 문제 아닌 듯한,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그것도 일부 보인다. 그러니까 일부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는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선관위가 주장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피고가 주장해야 될 것을 오히려 이 재판부가 재판부의 주장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부정선거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이해가 전혀 현실과 안 맞는 그런 판결문이에요. 단지 이 부정선거범들이 손 놓고 여유만만하다가 그 재검표가 임박해서야 뭐 특정되면 그때 가서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이런 어떤 그런 판단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전산 조작해놓고 그 데이터에 맞춰서 손 놓고 있다가 개표장에서 굳이 그 바꿔치기 해서 들킬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냐고요. 언제 과연 이 가짜 투표지를 투입했을까?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는 그 시점이요. 이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처럼 재검표 전에 후다닥 만들어서 마음껏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표장에서 이미 참관인들에 의해서 사진이 찍히고 그 사진 찍힌 게 과연 재검표장에 그대로 나왔나 비교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현재 진행된 과정만 갖고 지네 마음대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 판결문은요, 나중에 아마 두고두고 이것은 이제 비교 대상이 될 거예요. 범죄 현실과 그 다음에 투개표 현실, 재검표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개표장에서 증거를 안 남김으로 인해서 재검표장에서 비교할 게 없으니까 마음 놓고 지금 떠드는 것들이 나중에는 개표장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재검표장에 비교한다 그러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개표장에서의 그 증거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 재판부가.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 원고들이 갖고 있는 그 자료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너무 만만하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재개표장에서 개표장에서는 굳이 위조 투표지 필요가 없어. 개표장에서는 위조 투표지 필요 없어. 단지 그거 무효 소송 해가지고 재검표 한다라면 그때 만들어 넣으면 되는 거지. 이 재판부 판단은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개표장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확보된 자료가 재검표장에서 나온 것과 비교된다고 하면 감히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는 마치 이번에 말은 그럴듯하게 양립 가능성이 없다. 위조 투표지 투입과 전산조작 주장의 양립 가능성, 이 원고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판결문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판결문이 두고두고 이제 이 대한민국의 법관이었다고 하는 자들에 의한 이 범죄적 성격의 판결문이 아마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 같아요. 범죄적 판결문 분석 네 번째 시간 좀 정리를 하자고 하면요. 위조 투표지 투입과 전산 조작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오늘의 판결문의 내용은 이거는 4.15 총선에 와서 재검표가 이루어짐으로써 굳이 개표 단계에서는 가짜 투표지가 필요 없고 재검표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특정한 그 지역구에 한정해서 가짜 투표지를 만들면 된다. 이런 발상은 이거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네, 상식에 맞지도 않습니다. 네, 이번에 그 4.15 총선 재검표에서 이상한 투표지, 정말 위조 투표지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이제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개표장에서 투입해놓고 적당히 보여주기 했는데 그것이 엉터리였던 거죠. 네? 엉터리다 보니까 재검표장 가서 정밀 분석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재검표는 그 선거구만 보게 되니까 그 재검표하는 표만 보게 되니까 뭐 한 4만 5천 표만 집중적으로 보면서 문제가 뭔가를 잡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문제가 있다면 드러나거든요. 더구나 QR코드 일련 번호가 틀린 걸 보겠다고 하니까 개표장에서 만약에 QR코드 일련 번호 안 맞춰주고 종이 숫자만 보여줬다고 하면 개표장에서는 QR코드 일련 번호 일일이 확인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일련 번호가 엉터리였다고 하면은 부정선거범 입장에서는 뭐 덜컥했겠죠. 덜컥. 들키겠구나. 그러니까 개표장의 거를 그대로 갖다 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급하게라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정을 두고 마치 이 재판부는 가짜 투표지 만든다 그러면 개표 단계에서는 필요 없고 네. 재검표할 때 그때 만들어서 갖다 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안이하게 보는 거는 이거 정말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동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개표장에서 완벽하게 보여주죠. 사실은 개표장에서 전혀 들키지 않게 QR코드도 딱 맞게 QR코드 일련 번호도 정확하고 또 거기에서 그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하나도 없게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현황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 적당히 해도 숫자가 좀 안 맞아도 국민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 참관인들이 일일이 다 숫자 확인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참관인 속여 넘기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것을 재검표하자라고 막 대량으로 소송이 들어오니까 큰일 난 거죠. 더구나 이전에는 그렇게 대량의 부정선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5구 보궐대선 때부터 2017년 5구 보궐대선 때부터는 선거가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혹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정선거범들 입장에서는 그 4.15 총선 그 5구 보궐 때까지만 해도 그 증거물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15 총선에 와서 이제 재검표가 대량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다급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만들어서 다시 개표장의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위조 투표지를 재검표장에 갖다 제출을 하려다 보니까 온갖 실수가 드러나게 된 거지요. 네? 그런 상황을 전혀 언급이 없고 네. 이 재판부는 아주 천하태평이에요. 네, 부정선거범들이 뭐 전산조작 끝내놨으면 신경도 안 써. 그냥 놔두고 있다가 개표장에서 뭐 틀리든 말든 거기서 걸리든 말든 참관인들 신경도 안 쓰고 그거 괜찮고 단지 재검표 들어간 다음에 그때 이제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를 그때 갖다 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판결문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판결문인지. 네. 뭐 이건 짐작이 가고도 남는 거고 이 판결문은 정말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범죄자 판결문 분석은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조금 내용을 알고 들여다보면 재판부가 하고 있는 이 엉터리 수작에 대해서 바로 간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